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기존 GTX 노선이 지나지 않는 지역에 GTX 노선을 신설하는 GTX 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GTX 플러스 노선이 신설되면 특히 광역교통평이 열악했던 경기 북부 지역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GTX 플러스의 문제점과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공개한 GTX 플러스 기본 노선 안에는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G노선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숭이에서 KTX 광명역과 동의정부를 지나 소흘로 가는 노선으로 포천에서 논현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GTX G노선이 신설되면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포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표는 신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 국회에서 GTX 플러스의 성공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가장 큰 과제로는 예산과 수요 확충이 꼽혔습니다. GTX 전체 사업에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데다 운행이 시작된 GTX-A의 이용률도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경철 경기연구원 실장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객을 GTX로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려면 적정한 요금 정책을 도입하고 철도와 버스의 중복 노선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GTX가 빠르긴 하니까 그 빠른 거에 맞는 요금은 책정되지만 2배 요금은 좀 아니라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정요금 체계에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한 450원 정도 추가 요금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GTX역 주변의 도시개발을 병행해 자연스럽게 유동인구를 늘려 이용객을 확보하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포천에는 25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 전략을 가지고 하면 전체 여의도의 한 80% 면적의 세대수는 5만 세대, 인구는 12만 6천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구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는 GTX 플러스 노선이 지나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상생협력 협약식도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GTX 플러스 G 노선이 개통하게 된다면 포천 시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직접 서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앞으로 이 GTX 플러스 노선이 G 노선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서 또 경기도와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철도 개설에 평균 18년이 걸리는데 협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조사됐다며 협약이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만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일단 합의를 했다는데 앞으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GTX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토론회에서 나온 해법들이 사업 실현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LH 경기 북부 지역 본부가 의정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 유치 활동에 집중해온 의정부시의 첫 번째 성과인데요.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LH가 경기 북부 지역본부 사옥을 의정부시로 옮겼습니다. 21일 열린 사옥 이전 기념식에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한 의정부 지역 정치권과 LH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4월 LH와 경기 북부 지역본부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 유치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협약 후 약 1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LH 경기 북부 본부의 직원 수는 약 780명, 이 중 약 260명이 의정부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련 기업들이 추가 입주하는 등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우리 의정부의 LH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서 함께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변화되어 가는데 굉장히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LH 경기북부 지역본부는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13개 시군의 사업을 담당합니다. 2024년 투자 규모는 약 4조 4천억 원. 이한준 LH 사장은 경기북부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 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GTX 역사 주변 개선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 주택,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고 입주민이 만족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LH 경기북부 지역본부를 시작으로 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는 사진전이 포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흑백 사진에 주름진 얼굴,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웃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세월의 흔적을 가득 담은 얼굴에 단아한 모습을 한 여인도 있습니다. 포천시청 입구에 20점의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과 미망인들입니다. 사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이들은 사진 속 주인공입니다.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20명의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전우들도 기억해봅니다. 6.25 때 참전하신 분 사진들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이 좀 더 전시했으면 더 뜻이 깊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다 살아있는 분이고 월남전에 다 참석한 분들이 많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고맙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포천시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영웅 사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전시회 중앙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억나무 메시지 쓰기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참전 용사들과 미망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여 분의 영웅들을 정말 우리 시민 모두가 고귀한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사진전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영웅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들. 포천시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한 우리들의 영웅 사진전은 이달 28일까지 포천시청 신관 로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재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20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역사 왜곡 중단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는데요. 지난 19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야권 의원들과 함께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18일 강수현 양주시장과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전재수 국회의원을 만나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정 의원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요. 또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는 양주시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양주시가 제안한 부지는 접근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로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캐나다 모히니 대사를 만나 산림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임을 강조하며 캐나다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노하우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모히니 대사는 산림관리 분야가 앞으로 양국 간의 흥미로운 협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소식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23일부터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주 일요일 영업을 합니다. 대신 26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은 쉬는데요. 의정부시는 지난달 14일 제1시장 번영회, 의정부 시장 상인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등과 이런 내용의 대중소 유통업 동반 성장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 의정부점은 기존대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운영합니다. 양주시 삼숭동의 한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게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퇴사한 공장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포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2일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를 덮친 찜통 더위에 온열 질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등이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기도 온열 질환자는 50명으로 지난 19일 하루에 4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도권 기상청은 뜨거운 더위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 내외로 유지되면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으로 6월 기온 중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곳이 많았습니다. 금요일도 서울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같은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때이른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은 주로 야외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운동장이나 공원, 논밭과 길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이나 물, 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또는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려주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요. 질식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셔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고 다량의 카페인이 든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폭염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여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포천시가 지난 20일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가택수색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에 협력해 실시했는데요. 시는 사전조사와 탐문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명품 시계와 명품 가방, 귀금속 등 65점의 동산 및 현금을 압류했습니다. 시는 이 동산들의 진품 여부를 감정한 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